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태입니다. 인류는 무려 300만 년 전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마침내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 설명서를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품 하나에도 설명서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학이라는 툴을 통해 그 방법들을, 비결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최신의 과학이자 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 원래 알려드리려고 했던 컨텐츠는 사실 영어를 최단 기간 안에 학습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영단어, 영문법, 영어 독해, 속독, 그리고 영어 회화까지 강의가 있지만 그 안에서 강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방법도 정말 세세히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바로 인류 멸망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죠.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즉 암울한 미래가 찾아오는 그런 예상과 결론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법이 급하신 분들은 기존에도 올라간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고정 댓글로 참고하실 수 있는 링크들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편집자님께서 해당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연출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기억해 놓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개발 중인 인공지능 중에는 심지어 인류를 파괴하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내뱉는 존재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인공지능이 의도적으로 현재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차차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최근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보고서가 한 건 나왔습니다. 무려 247쪽짜리 공식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주요 AI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과 전문가들 약 200여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분들만 추려서 인터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들을 분석한 뒤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뒤엔 AI로 인해 인류가 멸종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뒤라고요?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미국 국무부에서 나오게 된 보고서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AI를 무기화시키려는 그 노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 수준을 넘어서는, 즉 AGI라고 불리는 범용 인공지능이 충분히 무기화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것들이 테러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응용 무기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무기에 대한, 엄청난 살상 무기들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이 우리에게서 그런 결정권과 통제권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이것을 맡기고 시키고 위임한 것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강조한 것이 지금 현재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5년 내에 AGI,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오픈AI나 엔비디아 등등등 업계의 메이저 기업들, 말 그대로 인공지능 생태계 자체를 꾸려나가고 있는 이 당사자들 모두 예외 없이, 하나의 예외 없이 적어도 2028년쯤에는 AGI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자체가 미국 국무부와 관련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지어
중국과 같은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AI 반도체 제조와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종 규제가 필요하고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또한 AI를 감독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심지어 어느 정도 AGI의 출현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 영상들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너무나도 많은 걱정이 있어서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튜닝상의 수상자이자 지금 인공지능 기술에 엄청난 공헌을 하신 조슈아 벤지오 교수님의 연구실 밀라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었고요. 자문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제가 이 내용도 다룰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인공지능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인간 대 기계, 인간 대 인공지능끼리의 어떤 경쟁. 여러분 영화 많이들 보셨잖아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악한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그런 미래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몇몇 영화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매트릭스도 있고 터미네이터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악한 기계가 탄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실제로 인류 역사상 존재했었던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 인류는 이미 멸종하기 직전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그 냉전 시대였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순간만큼 일촉즉발이었던 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1983년이었거든요. 이 당시 미국에서 소련을 향해서 5개의 탄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련의 지휘관들은 그 즉시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미국이든 소련이든 핵심적인 대응 원칙은 적국으로부터 핵미사일이 발사된다. 그것이 포착되는 순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일제히 발전시켜서 완벽하게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1원칙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즉시 맞대응, 즉 핵무기를 같이 발사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적국이 핵미사일을 쏴서 우리 땅에 터뜨렸어요. 그럼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된 뒤입니다. 그러니까 1983년 당시에도 당연히 소련은 미국한테 소련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것이 규칙이었죠. 당시에도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자체를 탐지했던 것은 다름 아닌 컴퓨터였습니다. 그날 그 순간 당직 장교였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은 그 메시지를 보고 결단을 내려야만 됐어요. 그 즉시 대응을 해서 미국으로 모든 핵미사일을 발사시켜서 세계 3차 대전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정말이지 천만다행으로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기를 내신 건데요.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정말로 소련을 공격하려 했다면 단 5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완벽한 전면전이고 그리고 인류의 종말을 야기시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발사를 했다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핵무기를 소련으로 쏟아 부었을 거라는 그런 추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그 판단은 천만다행으로 정확했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소련의 조기경보 위성이 정보를 포착했고 그것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가 그 컴퓨터가 일종의 버그 때문에 내용을 잘못 해석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던 것이 아니라 구름 꼭대기에서 햇빛이 반사된 것 뿐이었어요. 한데 컴퓨터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자, 우리는 또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컴퓨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고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늘 정확하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어떤 식의 버그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냉전 시대를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무기화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인공지능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대표적인 예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죠. 이미 한참 전에 우리 인류는 핵폭탄 사용이나 그 개발을 중단하기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강대국들은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한동안 지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북한마저도 그런 규칙들을 어기고 그런 합의들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했죠. 그들의 논리는 거의 일관됐습니다. 다른 경쟁 국가들, 적국이 우리보다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쪽도 개발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죠.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는 예상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겨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반대 입장인 거고요. 국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은 오픈 AI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픈 AI는 그 반대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운영하는 메타 또한 경쟁 업체 중에 한 곳이고요. 핵무기를 예로 들었지만 그 핵무기의 위협을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국가들이 그런 위협을 오히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전쟁은 사실상 컴퓨터 게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무선으로 드론을 날려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적군을 보고 듣고 그곳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장착되기 시작했고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살상 무기들은 누구를 죽여야 될지, 언제 죽일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는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는데 무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쯤에도 사람 없이 작동하는 무인 함선을 공개했었거든요. 바다에서 혼자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잠수함을 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넓은 바다에서 혼자의 판단으로 기동을 하게 됩니다. 2019년에도 이미 제트 엔진을 장착한 드론이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무인 전투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 무인 항공기,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동되는 무기들은 인간을 통해서 작동되는 무기와는 그야말로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 전쟁, 전투 중인 일촉즉발 상황에서 인간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 즉시 판단을 내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국도 당연히 인공지능을 무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점은 예를 들어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자본과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을 수천 대 만드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작업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인공지능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무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5가지 정도의 약한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다루기가 많이 꺼려졌어요.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그 시나리오 자체는 첫 번째로 너무나도 무섭죠.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이유 없이 제 설명이 싫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 여러분들 예로 든다면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인간이 멸종할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부모님한테 잘할 필요도 없고 여자친구랑 잘 지낼 필요도 없고 남자친구 뭐하러 만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마치 인간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믿으셨던 분들이 사회생활도 안 하고 그냥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그 위험 요소들에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미래를 피할 수 있는 확률 또한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말 그대로 인류 멸망, 아주 익스트림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약한 디스토피아. 너무 충격적이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 하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글 X의 경영자이기도 했었죠. 모가댓이라는 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약한 디스토피아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5가지 정도 되는 시나리오가 이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반드시 이 중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찾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는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좋든 나쁘든 선하든 악하든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그것과는 관련 없이 인공지능 자체를 사용하는 인간이, 즉 주인이 악하다면, 그 주인이 기계의 초지능을 나쁜 데 사용을 한다면 이 디스토피아가 열릴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인간 또한 완벽하게 악하거나 완벽하게 선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 인간은 늘 그렇지만 항상 경쟁을 하고 있죠. 국가 간의 경쟁, 기업 간의 경쟁, 개인 간의 경쟁은 어떤 곳에서도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기계들은 각자 인간이 내린 명령에, 목표치에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심지어 주인이 예상치도 못한 방법을 써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거예요. 동시에 경쟁이 계속해서 격화된다면,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을 통해서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것은 선과 악과 그리고 경쟁과도 관련이 없는데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듣고 사실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즉 나를 부리는 주인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이 뭡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명백하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인공지능은 자의적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무엇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것이고 그것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죠. 제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그냥 평화롭고 잘 살게 해줘, 이렇게 막연히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생각했을 때 이 지구가 평안해지려면은 가장 문제가 인간 자체야. 인간이 없어지면은 지구는 평화로워져. 당연히 전쟁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의 멸종 또한 인간이 사라지는 그 순간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멸종을 막으려면, 지구의 파멸을 막으려면, 지구의 평화를 위한다면 인간을 없애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요. 제가 좀 극단적인, 잊기 어려운 예시를 들긴 했지만요. 그리고 네 번째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소련 냉전 시기에 소프트웨어 버그를 통해서 인류의 3차 대전 위기까지 가게 만들었던 바로 버그 때문입니다. 버그 말씀을 또 다시 드리니까, 아니 컴퓨터는 정확하다, 실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고 심지어 저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조차 우린 지금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행기가 떠오르는 양력에 대한 원리, 이걸 예시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인류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때 그때 비행에 성공했죠, 라이트 형제가.
제가 비행기를 예시로 자주 들게 되는데요. 제 전공이 기계항공공학부이다 보니까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라서 예를 자꾸 들어드리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 올랐어요. 근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양력이 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런 식으로 성공한 뒤에 비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었죠. 그 뒤에 양력이란 게 존재하고 이런 원리로 비행기가 뜨는구나 라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치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아주 명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버그나 실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100% 우리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긴 힘든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약한 디스토피아는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 인간의 쓸모, 인간의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간이 대체될 것이고 점점 인간의 존엄성과 쓸모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방향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인류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5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아예 이 5가지 안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까지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우려가 좀 들었기 때문인데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당연하지만 많은 SF나 영화에서 그려졌던 것처럼 인공지능 대 인간의 전쟁 혹은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든지 간에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올 거라고 믿진 않습니다. 분명히 과학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신이 일종의 호들갑 떤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심지어 바랄 정도예요. 절대로 이런 디스토피아가 특히 사회에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지언정 인류가 멸망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나리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5가지 약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인공지능을 악한 인간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무기들은 사실 국가 정도의 규모의 자본과 기술력, 인력이 있지 않으면 만들 수 없었어요. 핵무기를 예로 들어도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근데 인공지능은 어떤 실력 있는 개발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면 특정 용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하는 고도의 굉장히 지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 누군가를 파멸하려고 시도하는 나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테러 집단일 수도 있고요. 우리 근처에 북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사기를 치고 해킹을 하고 등등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피해자가 나오고도 있어요. 아니 간단하게는 여러분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스며들고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행이 되고 목소리마저 변조를 하면서 접근을 한다면은 사실 인간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을 도용할 수도 있고요.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가짜로 여론 조작을 해서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는 것조차도 사실 몇 줄의 명령문이나 프로그램이면은 그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미래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악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쓰지 못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한 사람들만 아주 강력한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그 기술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한 사람인 것이지? 그리고 또한 누가 악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선한 곳이다 라고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나쁜 곳이다, 악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북한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면 미군의 폭격으로 가족들이 몰살당한 무슬림 신자가 있다면 과연 미국은 선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한데 이 넓은 세상, 이 지구상에는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이분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러시아에 대해 도살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강한 표현이죠. 그 말을 들은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어떻게 답변을 하였냐. 인류 역사상 원자폭탄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유일한 국가가 어디냐. 여러분 어디입니까? 사실 실제로 핵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죠. 여러분이 미국을 지지한다면 러시아의 이런 답변 당연히 비판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미국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러시아의 견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 또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이 인공지능이 작동하게 되는 것은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작동할지가 결정돼요. 이것은 마치 북한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북한식으로 엄청난 세뇌 교육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어린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미국은 최악의 국가이고 북한만이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 같은 국가고 수령님이 최고의 인간이라고 그렇게 의심 없이 믿을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만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한쪽에서 예를 들어 한 500명 정도를 폭살시켰어요. 전략을 잘 짜서 전쟁 와중에. 그러면 그 즉시 한쪽에서 영웅이 됩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늘상 그렸지만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디스토피아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경쟁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의 기업이든 아니면 국가든 최고의 인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개발해서 무기를 만들고 국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 또한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느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에 비하면 어리석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인공지능의 판단 속도와 분석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해보죠. 주식시장 단 1초만 해도 수천 건의 매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올 초에 뉴욕에 다녀왔거든요. 뉴욕에서 거기서 MIT 출신의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회사 중에 하나를 다니고 있는 동생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 친구가 사실 공신 멘토 1기입니다. MIT 이제 졸업해가지고 그때 공신 맨 처음 그 학생들한테 공부법 알려줄 때 같이 그 영상 찍고 공부법 알려줬던 종훈이라고 그 친구를 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제가 좀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그 결정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짧냐. 1초, 2초 이 정도가 아니라 몇 밀리세컨드 아니면은 나노세컨드라는 표현까지 썼나? 제가 그 당시가 술자리여가지고 정확한 그 숫자까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너무나도 찰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짧게 그 순간에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수천억, 수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 주식뿐만이 아니죠. 원자재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석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각국의 통화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은 바뀌기 때문에 그 매매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한테 이거 팔까요 살까요 물어본다면 이미 돈 다 잃었겠죠. 유일한 방법은 기계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인공지능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이 인공지능이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주식시장 예로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경쟁이 되어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아주 단편적인 예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영역 또한 이런 식으로 경쟁을 통해서 인공지능 도입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판단을 인공지능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냉전 시대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즉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예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소련의 당직을 서고 있던 그 지휘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 내려서 세계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쟁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인공지능에게 결정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쟁이 극에 달한다면 정말 아름답지 않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이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작하는 것은 사실 초지능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는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작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비단 로봇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뭐 총칼을 들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자, 그렇다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인공지능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인공지능끼리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주식거래, 즉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남들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영역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거기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주식시장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일종의 제로섬 게임과 비슷합니다. 한쪽에서 돈을 잃어줘야 한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주식을 싸게 팔아야 다른 한쪽에서는 싸게 살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내가 활용하는, 내가 명령하는 인공지능이 다른 사람보다 단 1%, 0.5% 정도만이라도 더 뛰어나다면은 막대한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안전하고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국가들끼리 자 이제 다 같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혹은 남을 죽이는 인공지능을 만들지 않고 전쟁을 계속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이치인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미래에 결국 인간들끼리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끼리 트레이닝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식 거래 경쟁을 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얘는 그냥 탄생 자체가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냥 태어난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한쪽의 이익은 다른 한쪽에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로지 존재의 목적이 이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알지 못하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주가 조작 방식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개발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식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각종 위기 상황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주가가 폭락하게 되죠. 그때가 어떤 식으로 보면은 주식을 아주 싸게 그냥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테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혹은 그런 헛소문이 도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런 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지금 현재도 딥페이크나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초지능 수준으로 발달한 경우에 불과 몇 년도 남지 않았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경우에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우리 인간은 그 메커니즘, 그 안의 과정들을 이해조차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식 거래라고 하니까 약간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곡물 시장에서 일어나는 곡물 거래를 효과적으로 잘해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인공지능이라고 그냥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밀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자, 그러면은 이 밀의 가치를 매우 높여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흉작이 들면 되겠죠. 아니면 밀을 생산하는 국가에 테러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보다 확실한 방법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당연히 어떻게든 전 세계 밀 수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낼 것입니다. 그것이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밀밭에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서 해킹을 해서 뭐 홍수가 나게 한다거나 화재가 발생하게 한다거나 산불이 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워낙에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우회하고 또 우회하고 그 다음에 또 돌려서 또 돌리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식의 현상을 보게 되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끼리 혹은 개미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코끼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거의 멸종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상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코끼리가 죽어가면서 상아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상아 가격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나의 상아가 팔려 나가고 있고 무엇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상아의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밀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해하고 죽어나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는 바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인공지능이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인간의 탓이에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설령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기계한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을 돌아봐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또한 연인과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건 아니면은 어린아이들, 꼬마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건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이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냥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을 내요. 근데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몰라요. 저는 학생들을 많이 접하니까 이런 경우를 언제 많이 보냐? 앞서 살짝 말씀드렸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거지, 원하는 게 뭔지 꼬치꼬치 캐물어도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지 않은 인간은 사실은 변덕스럽고 오늘 이게 굉장히 좋아요. 오늘 강성태가 잘생겨 보였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거는 완전 라마 궁뎅이처럼 생겼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봐도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인생을 즐겨야지, 놀아야지, 친구들 자주 만나고 여행도 자주 가고 이런 상충되는 마음이 분명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또한 우리 마음은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 소위 귀가 얇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컴퓨터도 인공지능도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변덕스러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고 제대로 명령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추측을 하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인도 이렇게 모호함이 존재하는데 이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경제 발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의 원조를 좀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쪽은 절대 조금도 원조를 해주면 안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까요?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책이라고 한다면 단어장을 강성태 영단어 이거 좋아 추천을 해줬어요. 이거 선물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선물 받으면 아 됐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사양을 먼저 하죠. 근데 속마음으로는 이걸 굉장히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속으로는 원하지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모호함 또한 존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몇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심각하게 대체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을 대체하진 않을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직종들 마저도 이런 전문직마저도 필요한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 예측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뉴스에서도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잖아요. 예를 들어 변호사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써야 돼요.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거의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지 않는 변호사들이라고 한다면 도태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잘 활용하는 전문직, 지금 변호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비서이자 조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 가는 경우에는 이 몇몇 변호사들의 수익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든 소득이든 자산이건 양극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걸 예측하고 있어요. 심지어 서울대 한 연구팀이 예측한 2090년도의 경제 구조는 단 0.001%의 자산가들과 0.99%의 소위 말해 빈민층과 다름없는 이런 식으로 계급이 완벽하게 양극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스토피아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활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오픈 AI나 아니면 구글 같은 그런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자산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그 뛰어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 그들은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진정하게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그 수가 0.0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에 더해 로보틱스까지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건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건 아니면 많은 힘을 들이는 것이건 계속해서 인간의 역할을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리기도 했잖아요. 이미 저조차도 제가 쓴 책 중에 인공지능 즉 AI가 작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6일, 영어해야죠. 이 책 자체가 챗GPT가 나오기 1년 전에 출간이 됐어요. 지금 현재도 많은 작가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이 되면 아예 작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취향과 나의 경험, 나의 이해 능력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읽을 거리를 만들어줘. 어떤 식으로든 내가 재밌게 읽을 거리를 만들어줘 하면은 그 인공지능이 그 순간 책 한 권을 뚝딱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흥행하고 있는 영화 뭐 유명하다고 하면은 가서 그냥 봐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봤더니 내 취향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완벽하게 최적화된 영화를 그냥 금요일 저녁에 영화가 보고 싶네 만들어줘 하면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영화 자체가 한 편이 그 안에 시나리오든 컴퓨터 그래픽이건 음향 효과건 그런 것들이 딱 여러분들만의 존재하는 영상이 제작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개입이나 인간의 노동이 전혀 없이. 어차피 우리가 보는 영화든 드라마든 그 모든 것들이 모니터상에 찍히는 픽셀들의 색깔 변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거든. 애시당초에 그냥 컴퓨터가 생성할 수 있는 영역이요.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가치가 동일하게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 몇 편만 떠올려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헐리우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미군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파견이 돼요. 실팀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인질이건 아니면 포로건 구출해서 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적군들을 죽이죠. 적 군인들을 죽입니다. 표현을 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서 수도 없이 많이 죽임을 당한 예를 들어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이건 아니면 이라크건 어떤 나라건 그분들도 죽임을 당한 그 군인들도 사실은 무고한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그들의 목숨은 그렇게 중요하게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영화 자체에서 나오는 미국 국적을 가진 인질이건 아니면 포로건 그분들이 정말 목숨이 소중한 걸로 여겨지죠. 그리고 영화에서 주어지는 교훈 또한 우리 미국은 이렇게 국민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 라고 하지만 조금만 그것을 바꿔서 이해해보면은 이건 좀 과장된 말로 사람 목숨값은 전혀 같지가 않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영화에서 일종의 거의 엑스트라들이죠. 그냥 주인공이 기관총을 쏘면은 다 나자빠지잖아요. 거의 영화상에 배경으로 떠있는 뭐 나무나 풀이나 그것과 거의 동등한 가치로 보여질 정도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늘 그래왔어요. 지금 현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백만장자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우간다에서 살고 있는 재산이 그야말로 1달러도 되지 않는 그 사람과 둘 중에 목숨값이 누가 더 가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나요? 물론 사람 목숨에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중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서 누구에게 더 대접을 해주고 있나요?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스타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이런 미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강성태보다 여러분은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 가수 택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네, 물론 슬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정합니다. 아니 그냥 까놓고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 사람이랑 그냥 노숙자 한 분이랑 우리가 대면으로 직접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도가 우리가 과연 똑같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인사를 더 깍듯하게 하고 누구에게 막 더 사인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럴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가치에 따라 각자가 받는 대우가 달라지고 있어요. 슬프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또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공대 한 연구팀에서 무려 99.99%는 거의 생산적이지 않은 인간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고 예측을 했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인공지능은 이 99.99%에 해당하는 빈민층, 그 많은 대중들을 가치 있다고 여길까요? 안 그래도 지구에 지금 인구가 너무 많고
많고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지구가 멸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많은 인구를 계속해서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인공지능이 과연 판단할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계, 인공지능 로봇들의 버그입니다. 자, 이것 또한 실제 역사상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987년 10월 19일이었어요. 이때는 이미 컴퓨터들이 주식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컴퓨터들에게 어떤 식으로 명령이 프로그램 되어 있었냐면요. 시장이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라. 즉 손절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손절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좀 손해를 물론 보는 것이지만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이하로 떨어지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내부자 거래가 있었는지 그 조사가 당국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가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쪽 컴퓨터도 손절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겠죠. 다른 컴퓨터도 이제 손절매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연쇄적으로 다 같이 팔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들은 죄가 없죠. 그저 정해진 대로 시작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처음에는 홍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당시 다우존스 지수가 22.6%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S&P 500은 22.4%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들도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주식시장에 컴퓨터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쉽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전원 버튼 띵 눌러서 꺼버리면 되지 않냐.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로봇이건 우리에게 약간의 피해라도 입힐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냥 끄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것을 끌까요? 경쟁 관계 때문에라도 누군가 먼저 끄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인공지능 자체를 일종의 칩을 우리 뇌에 심는 것이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뉴럴링크 예시를 들었죠. 뉴럴링크는 이미 사람의 두뇌에 칩을 이식해서 이식 당하신 분은 이제 사지마비가 돼서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칩을 삽입한 뒤로 그걸 통해서 컴퓨터를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발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기술이 계속 발달한다면 우리 뇌 인공지능을 직접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신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기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얼마나 편한 거야. 굳이 폰을 꺼내가지고 검색할 필요조차 없네. 노트북에 타이핑을 할 필요도 없네. 그냥 생각만으로도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애써 공부를 할 때 지식을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복사하면 땡이죠. 그래서 저장된 것을 내가 불러오면 됩니다. 이런 기술을 BCI, BMI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Brain Computer Interface 혹은 Brain Machine Interface, 이거의 줄임말이 되겠죠.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게 뉴럴링크니까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드린다면 뇌에 정말 깊숙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얕은 깊이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뇌 안에 삽입을 하지 않아도 뇌 밖에 붙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작동이 가능한 기술 또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 대단한 기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굉장한 기술이 맞죠. 그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두뇌가 정기적인 신호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100여 년 전에 밝혀졌습니다. 미세한 정기적인 신호로 우리 뇌가, 우리의 사고가 동작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미세한 정기적인 컨트롤을 잘 해낼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BCI, BMI 같은 기술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미래에는 이런 식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예측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 또한 사실상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그 분석한 결과를 우리 자신의 의지로 결정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영화를 보건 하다못해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를 사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물건이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잖아요. 그냥 나한테 딱 맞는 재밌는 영화를 추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냥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쇼츠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이러한 추천 컨텐츠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거에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쇼츠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다음 영상을 볼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냥 던져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받아 보고 있고 그 어떤 결정 권한도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한번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그냥 훌쩍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추천 알고리즘은 이름 자체는 추천 알고리즘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결정을 대신 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리고 우리 두뇌가 점차 인공지능이 가까워질 정도로 인공지능을 이식하거나 그 기술을 우리 두뇌를 통해서 쓴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두뇌가 과연 인간의 두뇌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일까요? 자, 이와 관련된 BCI 기술 혹은 BMI 기술에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면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이른 시간에 더 일찍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간이 우리 모두가 겪을 가능성이 높은 5가지 디스토피아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는 반드시 5가지 중에 최소 1가지 이상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우려 섞인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할지도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 오시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미래는 정말 멸망에 가까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가 너무나도 크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늘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게 되고 우리가 함께 그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도 저 앞에 급커브 구간이 있다는 걸 미리 알면은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 부모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 혼자만 알아서는 제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심지어 전 인류가 인공지능의 원리와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인간은 거기에 최적화된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우려 상황 중에 하나인 인간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양극화되고 계층화되고 분열되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었어요. 그런 시나리오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가족이나 친구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 또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그 어떤 지식이나 정보도 함께 공유할 때 성공 확률이 늘 월등히 높아지곤 합니다. 여러분 느낀 점이나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 삶을 꾸며 나갈지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가 배울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위로 또한 받을 수 있거든요. 저 또한 댓글을 자주 보는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이 어찌 보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아주 미약한 힘이고 지식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각종 디스토피아 시나리오 이것들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 또한 미래 세대가 아픔받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 언제나 여러분을 믿습니다. 제 영혼과 제 신체가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